이번과는 조동사를 다뤄볼 건데 조동사는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뒤에 나오는 문장도 간단하고 몇 가지 조동사만 보면 될 건데요. 해석하는 것만 아주 단순하게 일러드릴게요. 조금 너무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고, 보통 우리가 will이라는 조동사를 배우면 뭐라고 많이 배우냐면 미래를 나타내는 will, 의지를 나타내는 will 이렇게 배우는데, 미래를 나타내는 will과 의지를 나타내는 will이 다르지 않아요. 그냥 같은 will일 뿐이에요. 같은 will인데 우리가 저걸 굳이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학자들이 분류를 이렇게 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쓰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미래의 일이기도 하고 걔가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반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얘가 좀 그렇다. 근데 죽일 거야 라고 하면 어쨌든 죽이는 것도 미래의 일이고 내 의지가 반영된 일이에요. 얘가 따로 떨어지는 일이 아닌 거죠. can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야, 나는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추측이 되기도 해요. 쟤 어쩌면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추측이 되기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가능성이 can이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가능성을 추측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미래와 의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얘네들도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같은 뜻이 되는데, 여러분이 뭐만 하나 좀 구별을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 이 will이라는 동사가요, 동작일 때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다라는 말이 동작일 때는 이렇게 하지만 얘가 동작이 아니라 상태일 때는 뭐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거든요. 야, 너는 내년에 대학에 갈 거야 라고 하겠지만 너는 내년에 대학생일 거야 라고 하겠죠. 이해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동작과 상태를 조금 나누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can이라는 말은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말이지만 얘가 상태가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겠어요? 얘는 뭐뭐일 수 있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를 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추측이나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를 능력이라고 하는 거군요. 동작이니까 능력이고, 상태니까 어쩜 최원규 걔 천재일 수 있어. 원규의 상태를 추측하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사실은 말만 이렇게 바꿔버리면, 하나는 동작으로 하나는 상태로 바꾸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괜히 우리가 1, 2, 3, 4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may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우리가 뭐뭐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만약에 상태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뭐뭐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일 수도 있다라는 말은 뭐뭐일 수 있다보다 어때요? 확신의 정도가 좀 더 낮은 거죠. 딱 우리말로 느끼는 거하고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must가 있는데, must라는 말은 동작이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동작이면 해야 돼라는 얘기가 되는데, 얘가 상태이면 뭐가 되죠? 뭐뭐 여야 한다, 이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이 되잖아요. 뭐뭐 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이상하니까 보통 뭐라고 해석을 하겠냐면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영어 문법 책들이 얘는 막 하나, 두 개, 얘 세 개, 네 개 막 이렇게 쓰다가 must는 두 개로 쓰인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영어의 특징에 맞게 나눠서 구별을 하고 보면 얘는 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이 말은 뭐뭐여야 한다라는 얘기죠. 틀림없이 뭐뭐이다. 저는 해석할 때 뭐뭐여야 한다보다 틀림없이 반드시라는 해석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틀림없이 또는 반드시라고 해석하시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두 가지를 따로 하지 않고 얘도 그렇게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must를 보고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뭐 라야 돼 라고, 이렇게 반드시 뭐뭐야 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일러드리면, must는 구어체에서는, 소위 말로 하는 영어에서는 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이미 안 쓰인지 현대 영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옛날부터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인들 만나면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구어체에서 must는 글자로는 나와요. 글자로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영어 책에서 보는 것처럼 나오는데, 말로는 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말밖에 안 쓰입니다. 뭐 해야 된다라는 말은 쓰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한 경우 경찰관이나 법관들이 쓰기는 하지만, 여러분 보니 경찰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법관 할 것도 아닌 것 같으니
아니, 미국 가서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도 있죠. 근데 미국 가서는 경찰이나 법관 될 일 없으니 그런 말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used to라는 하나만 좀 더 알아두시면 보통 우리가 used to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 이렇게 뭐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얘는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때는 과거에는 뭐뭐 했었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상태이면 뭐뭐였었는데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괄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는 말이 자동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I used to get up early 라고 쓰면 내가 옛날에는 일찍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There is a hotel here 이라고 하면 여기에 호텔이 있다죠. 그 다음에 there used to be a hotel here 이라고 하면 와, 옛날에는 이 자리가 호텔이었는데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언제 쓰는 건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되어 있는 인원 볼 건데요. 이건 뭐냐면 조동사의 과거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조동사의 과거형이 진짜로 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공손한 조동사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야, 그 펜 좀 빌려줄래? 라고 할 때 Can I borrow your pen? 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Could I borrow your pen? 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배워보셨죠? 그렇게 쓰면 좀 더 어떤 표현이 된다고 그래요? 공손한 예의 바른 표현이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Could I borrow your pen? Could I use your pen? 내가 네 펜 좀 쓸 수 있니? 라고 물을 때 could는 과거가 아니죠. 야, 물론 could가 예를 들어서요. I could buy it 이라고 쓰면 I could buy it yesterday 라고 쓰면 이때 could는 뭐냐면 정확하게 뭐가 되죠? can의 과거가 되죠. 어제 그걸 살 수 있었어 라는 얘기잖아요. 어제 그걸 살 수 있었어 라는 말이 됐지만 얘가 만약에 이거 말고 could I 이렇게 써서 use your pen 이라고 쓰면요. 그 다음에 now라는 말을 만약에 딱 갖다 붙여버렸다 칩시다. 그러면 얘는 과거가 아니고 뭐가 되냐면 can에 뭐가 되는 거죠? 공손한 could가 되는 거죠. can을 써도 되는데 이것보다 더 공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공손한 조동사다라고 부르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될 수 있냐면 now를 써도 틀리지 않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could는 우리말에 할 수 있다보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기에 어떻게 들리냐면 야, 너 이번에 1등 할 수 있어? 나 1등 할 수 있어 라는 말하고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하고 어때요? 누가 애가 좀 덜 싸가지 없어 보이죠?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가 좀 덜 싸가지 없어 보이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더 낮춰서 말하기 때문에 결국 약간 더 뭐가 되는 거냐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게 이 방법이에요. 자신감을 약간 낮추어서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굉장히 예의 바른 말로 들리게 되는 거죠. 자, 얘는 해석할 때 뭐라고만 하면 되냐면 will이라는 말이 할 것이다 대신에 얘는요 할 것 같다라는 will이 아니죠. word를 쓰면 얘는 할 것 같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n을 쓰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ay 대신에 might를 쓰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얘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되죠. 자, 얘네들이 각각 상태를 나타내면 뭐라고 바꾸면 돼요? 뭐뭐일 것 같다. 그 다음에 뭐뭐일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얘는 뭐뭐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면 되겠군요. 자, 그런데 여기에 must가 없어요. 여기에 must가 없어서 이 자리는 뭘 써야 되냐면 should를 써야 됩니다. should를 쓰면 뭐뭐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must가 과거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역시 우리나라에서 글자로 되어 있는 시험 볼 때는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긴 한데 should도 생각보다 많이 강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윗사람들한테는 쓰는 표현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강도가 높은 표현이어서 이런 느낌으로 전달되지 않아요. 뭐 해야 돼라는 조금 이렇게 억압하는 듯한 느낌이 꽤나 드는 말입니다. 이 말도. must는 아예 구어체에서는 쓰지 않고 should도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다르게 생각보다는 조금 센 표현입니다.
자, 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should를 쓰지 않고 없죠. 자, 얘 말고요. 얘 말고 가끔 우리가 어떤 경우를 보는 경우가 있냐면 조동사 뒤에 have ed형을 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요. 얘는 뭐냐면 이 조동사 뒤에 원래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과거형을 쓰고 싶은데 과거형을 쓸 수 없어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이 아니라 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할 때 그때 이런 말을 집어넣으면 해석이 금방 편하게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저걸 뭐라고 배우냐면 수거처럼 저 문장을 많이 배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아까 수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소방점검하느라 막 사이렌이 울렸잖아요. 근데 사이렌이 울리는데 심상치 않아서 진짜 사이렌이 울렸다 칩시다. 그래서 야, 너 지금 나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 You should go out 이라고 하면 되겠죠. You should go out 이라고 해서 이제 나가야 돼 라고 내가 학생들이 막 얘기를 해서 한 명 한 명 안전하게 다 대피를 하고 있는데 저 한 명이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닐 거예요. 불난거 아닐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내가 아니야 상황이 이상해 정말 나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너 그래도 너 진짜 안 나갈래 나 먼저 간다 하고 전 먼저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안 나왔는데 실제로 불이 났고 다행히 별로 이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야 그때 선생님 말 들을 걸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 봐 너 그때 나갔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때 나갔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이 아니라 과거니까 went out이라고 쓰면 좋겠는데 should라는 조동사 때문에 뒤에다 뭘 쓸 수 없게 됐죠? went를 쓸 수 없게 돼서 이 자리가 과거임을 나타내는 방법이 어떻게 쓰는 거냐면 have gone 이라는 이런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you should have gone out 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많이 배우냐면 이 should have ed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should have ed라고 이렇게 써서 뭐뭐 했어야만 하는데 이렇게 유감 또는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많이 외우고 수거처럼 많이들 책에 적혀 있는데 얘가 그래서 수거 아니고 그 다음에 굳이 이렇게 뜻을 외울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그냥 얘는 지금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때 과거에 했어야 하는데 그때 과거에 했어야 한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must 뒤에다가 have ed가 들어가면 그러면 얘는 must 뒤가 동사 원형이면 틀림없이 뭐뭐이다라는 말이 되는데 틀림없이 뭐뭐이다인데 이렇게 쓰면 지금이 아니라 과거라고요. 그러면 틀림없이 과거에 뭐뭐였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보통 뭐뭐였음에 틀림없다라고 보통 뭐로 많이 배우냐면 수거로 많이 배우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틀림없이라고 이렇게 앞에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과거에 그때라는 이런 말만 여러분이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러면 뭐뭐 했었다 또는 뭐뭐였었다라는 말로 동작이면 했었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상태이면 뭐뭐였었다가 되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그 해석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얘가 각종 영어 시험들이 나올 때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일단 한 가지 should하고 must를 서로 바꿔 쓴 문제도 잘 나오고요. should를 써야 될 자리에 must를 쓰거나 must를 써야 될 자리에 should를 쓰는 이런 경우의 문제들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더 많이 나오는 건 have ed의 이 자리에 시제를 이렇게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을 쓰거나 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될 자리에 have ed를 쓰거나 하는 걸로 이 조동사 have ed의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조동사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금 보셨던 네 가지 중요한 조동사 해석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이 왔을 때 뭐뭐 할 것 같다라는 말로 해석해 낼 수 있으면 되고 조동사 have ed가 오면 이때는 이 자리에다가 그 과거에 그때라는 말을 넣어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별 문제 없이 조동사 have ed도 싸그리다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동사와 관련된 내용들도 아주 제대로 조동사의 그 의미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 쭉 나오는 게 좀 전에 제가 쓰고 설명했던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각각 저렇게 조동사들을 하나씩 교체해 갔을 때 어떤 의미 차이를 만드는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이렇게 뒤에 have ed가 붙으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과거에 그때 이런 말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문장 한 번씩 넣어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조동사 뒤에 나오는
10개의 문장을 그러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앞에서 배웠던 조동사와 관련된, 조동사는 뭐 특별하게 어려울 거 없거든요. 그래서 문장도 10개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조동사 10개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죠. 1번부터 시작해 봅시다. 어떤 예술가는, 어떤 미술가는 might라는 말을 넣으면, 저는 may나 might는요 전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어쩌면 아마도라고 저는 may나 might는 해석을 해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해석하기가 좀 좋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술가가 어쩌면 노동자에게 전화를 걸겠죠. 작업자에게, 박물관에 있는 작업자에게 전화를 걸 건데, 그 다음에 커마 ing가 나오면 뭐라고 해석하죠? 그리고 뭐 했다, 그래서 뭐 했다, 그러면서 뭐 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지시를 나눈 거죠. 댐 해석 안 해도 되겠네요. 대명사는 해석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는 지시를 합니다. 뭐에 관해서라는 얘기잖아요. 어는 뭐에 관해서 지시를 하면 어떻게 작품을 만들지. 근데 그 작품을 이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요. 관계사. 그래서 그 작품을 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자기는 본 적도 그리고 만져본 적도 없는 거죠. 커마 ing가 나오면 우리가 준동사를 해석하는 방법에서 배웠거든요. 얘는 소위 연결되는 동작이거나 연속하는 동작이어서 커마가 그리고라고 생각해버리세요. 또는 그래서라고 생각해버리거나 동시에 하고 있는 일이면 그러면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뒤에 있는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나 이음으로 끝나는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큰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뮤지엄이라고 쓰게 되면 뮤즈의 공간이라는 말이 된 거죠. 뮤즈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예술의 신이죠. 그래서 얘가 뮤지엄이라는 단어가 미술관이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 영어 단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따온 거 많아요. 그리고 요즘 한참 말 많은 위생이라는 단어 하이진도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위생의 여신이 이름이 히게이아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따와서 하이진이라고 쓴 거고, 예를 들어 대포 이름 이런데 벌칸이라는 말을 붙였거나 이런 것들도, 화산, 볼케이노 이런 것들도 전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의 이름들을 따온 거죠. 그래서 물이라는 단어 아쿠아에다 붙여서 아쿠아리움이라고 쓰면 뭔지 아시죠? 아쿠아리움은, 그죠?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다음 뮤지엄도 있고, 듣다라는 단어 오드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왜 듣는 거 오디오라고 하잖아요. 오디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오디토리움이라고 쓰게 되면 모여서 듣는 장소인 강당이나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대표가 그 이씨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씨를 붙여서 리움이라고 자기들이 미술관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해석됐고요. 그 다음 요거 이제 됐고 2번 내볼까요? instead of라는 말은 뭐뭐 대신에 하지 말고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는 대신에 라고 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인데 어떤 다른 환자들이냐면 유사한 증상을 보여주는, 비슷한 증상을 보여주는 다른 환자를 with 뭘로 하는 거죠? 동일한 약으로 치료하는 대신에 의사 선생님들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identify라는 단어가 확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뭘 확인해야 되냐면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겠죠. root causes니까 뿌리 원인이니까 질병의 근본 원인을 확인해서 come up with라고 하면 얘는 내놓다, 제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ersonalized treatment이니까 개별화된 치료책을 내놓아야 합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됐죠. drug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이제 뭐 영어 시험에 나왔던 문장을 뽑다 보니까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지문이어서 drug이 여기서 약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drug은 약이라는 뜻으로 전혀 쓰이지 않고요. 쟤는 무조건 마약입니다. 그래서 약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medication 같은 단어를 쓰는 게 올바르고요. drug이라는 말을 쓰면 쟤는 무조건 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외국인을 만나서 얘기하거나 이럴 때는 잘못 사용하면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 I suffered from headaches last night. 지난밤에 내가 두통이 있어서 I took some drug이라고 하면 내가 뽕 좀 먹었지 뭐 이런 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그렇게 들립니다. 저건 요즘은 근데 문어체에서도 drug이 약으로 쓰이는 경우 거의 없어요. 얘가 오히려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다음 3번 문장 해보죠. 밑에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나오는데요. 더 플러스 형용사를 쓰면 여러분이 아주 어릴 적에 배웠던 내용일 텐데 the poor 이렇게 쓰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되잖아요. the rich 부유한 사람들 얘는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형용사가 붙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죽은 사람들 이렇게 될 거고 꼭 사람만 되는 건 아니어서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는 이런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은 자기 아들이 특수학교에 가야 한다는 거였죠. 누구를 위한 특수학교냐면 기프트가 재능이니까 그럼 뭐라고 할까요? 재능이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수학교에 가야 한다는 거였죠. 그러면 where는 우리가 관계부사할 때 배웠잖아요. 거기서라고 하면 되겠네요. 또는 아니면 직접 그 특수학교에서라고 바꿔도 되겠죠. 그러면 develop his talent과 재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거겠죠. 수학에 대한이라는 말입니다. 4번 문장 가봅시다. accommodate이라는 단어는 미리 설명을 드리면 얘는 어떤 공간에 수용하다라는 말이에요. 느낌을 그렇게 가져두시면 만약에 호텔이 손님에게 공간을 수용하는 거면 공간에 수용하는 거면 뭐가 되는 거죠? 숙박시설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용하다 그 다음에 또는 숙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요. accommodation이라고 명사로 쓰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숙박이라는 명사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수용이라는 뜻도 돼요. 공간에 그 받아들이는 걸 accommodate이라고 합니다. 자, 당신의 비상금이라고 하면 되겠죠. 비상금을 써야 할 겁니다. 비상금을 써서 뭐 하냐면 기본 비용을 커버해야 되는 거겠죠. such에서는 뭐뭐 같은 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라고 해석해 버리면 되게 쉬워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그냥 쭉 갈 수 있거든요. 기본 비용을 커버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그 먹는 거, 그다음에 교통비, 그리고 숙박비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 will be less money, 그러니까 적은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적게 남겠죠. 그죠? 적은 돈이 있을 겁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언제 쓰는 거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질 텐데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어떤이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은 이라고 해도 좋고요. 갑작스러운 계획의 변화를 수반하는 필요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necessitation. 그래서 갑작스러운 계획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 겁니다 라는 얘기겠죠. 다음 5번 가볼까요? 자, 내 생각에 매스미디어가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매스컴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영어 아니고 일본 애들이 만든 말이고요. 매스미디어가 맞는 말입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쓸 수 있는 말인데 어쨌든 매스컴이라는 영어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예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매스미디어가 should 뒤에 have ed가 있으니까 지금이 아니라 과거죠. 과거에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expose는 드러내다 밝히다라는 얘기니까 영국의 프린세스 다이아나의 사생활을 드러내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프린스가 뭐예요? 프린스가 원규죠. 그러면 이 뒤에다가 안 하겠습니다. 이 뒤에다가 ESS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은 다이아나 누군지 모르죠. 영국의 지금 여왕이 엘리자베스 2세잖아요. 그 장남이 찰스라는 사람인데 이 찰스 왕태자가 지금 어머니가 너무 장수하셔서 왕이 못 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세자만 수십 년 하고 있는데 찰스가 환갑이 넘었거든요. 근데 찰스가 60년 넘었는데 찰스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근데 결혼식 할 때 이 원래는 이 다이아나의 언니하고 결혼 얘기가 오가다가 그게 안 되고 어쨌든 다이아나랑 결혼했는데 영국 궁에서 왕가에서 최초로 평민인대 왕족이랑 결혼을 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근데 결국 왕실의 그 지겹고 따분하고 이런 생활에 못 견뎌서 몇백 년 전 얘기 같죠. 현대 얘기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혼하고 나왔다가 이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하도 파파라치들이 막 수십 대씩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그 지하 터널에서 과속하던 차가 사고를 내면서 그렇게 사망을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재미없고 딱딱하던 영국 왕실 사람답지 않게 밖에 아주 대외적으로 뭐 봉사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다니고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 왕세자비입니다. 그런데 프린세스라고 썼네요. 프린스 뒤에 ESS 붙으면 얘가 여성형 어미거든요. 그래서 라이언은 숫사자인데 라이어니스는 암사자가 된 거고요. 호스트는 주체자인데 호스티스라고 쓰면 여자 주인, 여자 주체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현대 영어에서는 ESS를 붙여서 여성을 만드는 말을 쓰지 않아요. 틀린 단어는 아닌데 여러분 PC라고 들어보셨어요? 정치적으로 올바른?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다음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여성형 어미를 붙여서 사람에게는 붙이지 않아요. 근데 이건 이제 동물이나 이런 데는 붙이는데 요즘은 사람에게는 남녀를 나타내는 말, 예를 들어 man, woman 이런 거 안 쓰죠. policeman이라고 안 쓰잖아요. police officer이라고 써야 되고 policeman 이런 말 쓰면 굉장히 교양머리 없는 놈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왜 steward가 남자 승무원이고 stewardess가 여자 승무원인데 그렇게 쓰지 않고 요새 뭐라고 그러죠? flight attendant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스튜어디스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그 말 쓰면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놈 취급받습니다. 이게 아주 교양머리 없는 놈.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ESS 붙으면 공주라고 많이 외우는데요. 킹이 왕이잖아요. 퀸이 뭐예요? 퀸이 뭐죠? 여왕이라고 지금 대답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뿐이잖아요. 예, 퀸은 대부분 왕비입니다. 왕의 부인을 퀸이라고 그랬던 거고 여왕이 지구상에 여태까지 몇 명이 있었어요? 잘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여왕이 여태까지 몇 명이 있었어요? 이 한반도의 여왕이 넷 있었죠. 첫 번째가 선덕여왕이 제일 먼저. 이건 다 알던데. 그 다음에 진덕여왕, 진성여왕.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분 계셨죠. 지금 503호에 계시는. 그래서 그러니까 신라가 골품제도 때문에 특별하게 여왕이 있었던 거지. 세계의 역사를 봐도 여자가 왕이었던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단어가 새로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 새로 생긴다? 언어에서 그런 일이 잘 생기지 않거든요. 극소수를 위한 단어가 하나 새로 생기는. 그래서 그냥 여왕을 나타내든 왕비를 나타내든 퀸이 갖다 붙은 거고요. 여기 있는 ESS는 공주에게도 쓰지만 누구에게도 쓰냐면 이처럼 세자 비에게도 그 세자의 부인에게도 똑같이 붙여서 쓰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다음 6번 해볼까요? 갈증을 해소하면서 이러면 되겠죠. 또 나의 목마름을 만족시키는 동안에 이렇게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제발 목마름 만족시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주 얘기하지만 저 한국말처럼 읽으세요. 한국말처럼. 목마름을 풀면서 갈증을 풀면서 내가 생각을 했죠. 그 많은 여행자들을 생각해 봤는데 어떤 여행자들이냐면 틀림없이 되게 편하죠. 이렇게 하니까. 틀림없이 과거입니다. come, came, come의 세 번째 come이에요. 틀림없이 과거에 똑같은 우물에 왔을 and 그리고 마셨을 이렇게 되는 거네요. 뭘로 마셨냐면 우리가 이거 조롱박, 표주박 같은 거 있죠. 그걸 구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표주박으로 마셨을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7번 가보시죠.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를 쓰고요. 목적격 보호를 쓰면, 이렇게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목적격 보호하게 했다라는 말이 잘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너무 길어서 거리가 멀어진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냐면 to get up early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는 일을, 그 다음에 어를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인데, 규칙을 만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겠는데, 규칙으로 정했어요 라고 얘기해야겠는데 얘가 너무 길어서 내가 만들었어요 일찍 일어나는 걸 규칙으로 하니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이럴 경우에 얘를 빠르게 전달하려고 어떻게 해버리냐면 뜻없는 대명사 it을 대신 하나 집어넣고요. I'm made it rule이라고 하면 규칙으로 정했어요 라고 한 다음에 to get up early를 뒤에다가 쓰는 거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는 얘가 아예 규칙이 되어서 어떤 일이 생겨버렸냐면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to를 쓰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뭘로 바꾸고 it으로 바꾸고 목적격 보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to를 다시 쓰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봤던 이 문장도 그렇고요. 보니까 이 긴 걸 나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매일 1시간 이상 책 보는 것을 규칙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규칙으로 그 만들었습니다 라고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뒤에 말을 하면 잘 어울리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find 목적어 형용사 와서 그게 즐겁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즐겁다는 걸 알았어요. 뭐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라고 해서 이 뒤에 나오는 목적어 자리에 그 부정사나 동명사나 또는 심지어는 절이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nervousness는 신경쇠약이거든요. 신경쇠약과 그래서 나쁜 시력이겠죠. 신경쇠약과 나쁜 시력이 may have made니까 지금 아니고 언제예요? 과거에 그때가 되는 거예요. may는 어쩌면 아마도 이러면 쉽다 그랬죠. 그래서 어쩌면 그때 어렵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글자를 단어를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읽는 것을 어렵게 했다라는 얘기겠죠. repeat이라는 말은 우리가 반복하다라고 하는데요. 뭔가를 보고 듣고 따라하는 것을 뭐라고 그대로 소리내서 말하는 걸 repeat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복하다도 되지만 그래서 듣고 따라해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listen and repeat이라고 그러죠. 그럼 read and repeat이라고 하면 보고 읽어라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복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고 읽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8번 가보시죠. no matter how라고 쓰면 아무리 뭐라 해도 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스럽게 당신이 돈을 관리해도 이렇게 되겠군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돈을 관리해도 there may be times, there is times 때가 있다라는 말이고 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됐겠죠. 아마도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가 있냐면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할 때죠. 뭐보다? 당신이 현재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할 때가 라는 얘기입니다. available 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이용 가능한이라고 많이 외워요. 근데 이용 가능한 돈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는 쓸 수 있는 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돈이나 시간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얘는 쓸 수 있는 또는 할 수 있는 이라고 하셔도 돼요.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말 할 때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할 수 있는 정도면 해석하기가 편합니다. 9번 문장 가보죠.
이 as far as라는 말을 쓰고요. 주어 be 그 다음에 concerned라고 이렇게 쓰면 얘가 이 토론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와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뭐에 관해서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주어 자리에 소득의 불평등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의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이라는 이런 말이 된 겁니다. 소득의 불평등과 관련해서 it seems that 어떻게 보이냐면 이 소득의 불평등이 must not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지점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건데 어떤 지점을 넘어가면 안 되냐면 difference in income이 소득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낳는 거죠? 삶의 경험의 차이를 낳는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자, exceed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넘어가다 넘어서다라고 했는데 뭐 초과하다 이런 말로 쓰이는 건데요. 이 exceed라는 어원은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소리가 같으니까 소리로 기억하세요. exceed라는 어원은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고유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 x가 어디예요? 밖으로죠. 그래서 exceed면 밖으로 가다라는 얘기니까 넘어가다, 그다음에 초월하다 이런 말이 된 거고요. 자, 만약에 pro라는 말은 앞으로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proceed라고 쓰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앞으로 가다죠. 나아가다, 앞으로 가다라는 얘기입니다. proceed가. pre라는 말을 쓰면 미리라는 뜻이 돼요. 그럼 철자가 틀렸습니다. preceder라고 쓰면 얘는 그래서 미리 가다, 먼저 가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re라는 말이 붙으면 remote에서 보는 것처럼 얘는 뒤로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receder라고 쓰면 얘는 뒤로 가다죠. 뒤로 가는 거니 물러나다, 철수하다, 후퇴하다라는 이런 말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cede 이거 말고도 단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cede가 나중에 명사형으로 바뀌거나 또는 다른 단어로 바뀔 때 CESS라는 형태로도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process라든지 이런 단어들도 나타나고요. 저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죠. 자, 이번간은 문장이 10개입니다. 마지막 10번 문장 한번 해볼까요? 내가 잘할 때라는 얘기죠. 문장 뭐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거 이제 used 때문에 뽑은 건데 used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얘는 조동사로 어떤 뜻이 된다고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count out loud니까 아주 크게 세곤 하셨죠. 크게 숫자를 10까지 세곤 하셨습니다. 뭐 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누이나 나에게 화가 나면 아주 크게 숫자를 10가지 세곤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다른 건 모르겠고요. 여러분 문장에 공부할 게 딴 건 없고 angry 다음에 누구에게 화나다라고 할 때 to가 아니라 with 쓰는 거 주의해 둘까요? 누구에게 화가 나다라고 할 때 be angry to가 아니고요. be angry with를 쓰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used to 정도의 뜻만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럼 이제 조동사와 관련된 공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